집값이 올라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결정합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 앞으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더 지급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Social Security 2100 Act 사회보장연금 개혁 법안입니다. 법안대로라면 2027년부터 소셜 시큐리티 지급액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장기간 일해온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최소 연금을 연방 빈곤선의 125% 수준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과 고령수급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신탁기금은 2032년 말쯤 고갈됩니다. 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된 금액의 78%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투자해서 버는 돈에서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미국에서 집보다 현금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집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연금을 얼마나 더 주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 미국이 은퇴자의 현금 흐름을 지키려고 하느냐입니다. 은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연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줄이고 집 수리도 미루고 차도 덜 사고 결국 미국 전체 소비가 약해집니다. 은퇴했다고 재산세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HOA도 내야 하고 집도 계속 고쳐야 합니다. 집은 가지고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앞으로 미국에서 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연금을 단순히 복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은퇴자의 현금 흐름을 유지시키고 그들의 소비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중에는 집 한 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자산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생활이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50만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10% 올라서 내 자산이 5만 달러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달 통장에 5만 달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세를 더 내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HOA와 수리비, 생활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쓸 돈은 부족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고 느끼고 소비도 늘어나는 주택 자산 효과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은퇴자가 늘어나고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시대에는 자산 가치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문제는 단순히 자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모기지와 보험료, 세금 때문에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다가 버티기 어렵다면 그 집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니라 내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보소득자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일부 투자소득세에서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람이 계속 지금처럼 일해서 사회보장세를 부담할 수 있을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하던 일을 AI와 로봇이 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가 있는 조지아주에서 실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사바나 인근의 메타 플랜트에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이미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 조립 공장에는 보통 30대 정도의 로봇이 있다면 조지아 공장에는 조립 구역에만 300대가 넘는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장 전체를 보면 1000대가 넘습니다. 자동차를 옮기고 용접하고 도색하고 검사하는 작업까지 이미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계가 사람을 도왔다면 이제는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차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이 맡고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거나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조지아주 공장의 고용 목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로봇 한 대가 사람 2명, 3명이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공장의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필요한 인간의 노동 시간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늘어난 생산성과 이익은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바로 기업입니다. 로봇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로봇이 생산성을 높이면 기업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경제적 이익은 기업의 이익과 자본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소셜 시큐리티 2100 법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해서 버는 돈뿐만 아니라 투자로 벌어들이는 돈에서도 사회보장연금 재원을 더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에서 만들어지는 돈뿐 아니라 자본에서 만들어지는 돈까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AI나 현대차 로봇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이 피할 수 없는 것은 AI와 로봇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그 결과 기업과 자본이 가져가는 소득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람의 월급에만 의존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세금을 걷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일해서 버는 돈뿐 아니라 자본이 만들어내는 소득에서도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자본이 대신하기 시작한다면 세금도 결국 사람만 따라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AI와 로봇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정부가 사회보장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사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지금처럼 계속 일하려고 할까요? 특히 일을 해서 조금 더 버는 것보다 각종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를 선택할 경제적인 이유 자체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지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 사람이 계속 일할 이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바로 이것이 AI 시대가 풀어야 할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을 더해서 한 달에 $1000를 추가로 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늘고 출퇴근 비용과 보육비가 들어가고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받던 지원까지 줄어든다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굳이 더 일을 해야 하나? 이건 단순히 사람이 게을러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해서 얻는 실질적인 보상이 너무 작아지는 노동 인센티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 기업 매출이 줄고 경기가 더 약해지고 결국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동산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이 달라지고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구조가 달라진다면 집을 사고 보유하고 은퇴 후까지 그 집을 지키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가 부동산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은퇴자의 사회보장세가 늘어나면 재산세와 보험료, HOA,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생깁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살던 집을 급하게 팔거나 다운사이징 해야 하는 압력
소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집에서 더욱 오래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너무 비싸고 모기지 부담도 커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약해져도 좋은 지역의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집값이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과 높은 월 페이먼트를 감당해야 하는데 정작 살만한 집의 공급까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 주택 시장의 세대 교체 자체가 더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집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집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소득이 줄어들어도 유지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임대로 돌릴 수 있는지,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집이 내 현금 흐름을 지켜주는 집인지 아니면 계속 내 현금을 빼앗아가는 집인지도 봐야 합니다. 집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집이 아니라 시장이 어려워져도 내 소득이 줄어들어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집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는 부자가 되는 기준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서는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고 애거리가 쌓이면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집은 가지고 있는데 은퇴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은 훨씬 작아도 연금과 임대소득, 투자소득처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불안해졌을 때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앞으로의 자산은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느냐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이 얼마나 꾸준한 현금을 만들어주고 내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얼마나 막아주느냐까지 봐야 합니다. 특히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바꾸기 시작하면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것도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집도 가지고 그 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현금 흐름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만드는 시대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을 더 지급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이 하던 일을 AI와 로봇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는 부동산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버틸 현금이 없으면 결국 좋은 집도 팔아야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다면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자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우리의 일과 소득을 바꾸기 시작하는 지금 앞으로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느냐입니다. 결국 좋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집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자산입니까? 아니면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계속 일해야 하는 자산입니까? 평생 집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그 집이 나를 위해 일할 차례입니다. 진짜 자산은 내가 평생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